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낡은 2층 단독주택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70대 중반인 최영식은 창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마당 한쪽에 심어놓은 배추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영식은 아내 정희를 부드럽게 깨웠습니다. 정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함께 아침을 먹은 후 정원을 가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부터 할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배추밭 주변 잡초부터 뽑고 그 다음에 파 반물을 주자. 영식은 계획을 세우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가 나란히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비추고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노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식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지만 찾아오는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서둘러 돌아가곤 했습니다. 영식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식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진이를 키우면서 부족함 없이 해줬는데 왜 이렇게 소원해졌을까? 정희는 남편의 표정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또 수진이 생각하고 있죠? 영식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잡초를 뽑았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준호 씨가 자주 와주니 고맙잖아요. 수진이는 바쁘니까 이해해야죠. 사위인 강준호는 정말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꼭 들러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효성 좋은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올 때마다 영식은 그의 눈빛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분명 공손하고 다정한 말투였지만 그 눈 속에는 무언가 계산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집 주변을 둘러볼 때나 정원의 넓이를 언급할 때면 준호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위가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오는 걸까? 영식은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이 집과 땅은 영식이 젊은 시절부터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라고는 하지만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집도 오래되었지만 단독주택이라 나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영식은 가끔 준호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정희가 영식의 굳은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 준호 씨 의심하는 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자꾸 나쁘게만 생각하려고 해요? 영식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분명 표면적으로는 좋은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영식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와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정희가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밭에서 따온 상추로 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오후에는 뭘 할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파밭에 물 주고 저녁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자. 두 사람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식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서면서 영식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식은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정희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두 노인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지나갔지만 영식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진짜 속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밤이 깊어가면서 영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영식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오후 영식과 정희가 정원에서 배추를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더니 곧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손을 털며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사위 강준호가 두 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밝고 활기찼습니다. 어머, 준호 갑자기 웬일이야? 수진이는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대신 제가 자주 와서 두 분 챙겨드리겠습니다.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식은 정원에서 준호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영식을 보자마자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장 보면서 두 분 드실 거 좀 사왔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온갖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고급 한우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검소하게 살던 두 노인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비싼 걸 왜 우리끼리 먹기엔. 정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두 분이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와서 챙겨드릴게요. 준호는 마치 다짐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영식은 준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자주 찾아왔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과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영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요즘 생각해보니까 제가 두 분께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효도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말을 마치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 쓸어내며 평소 영식이 하던 일들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나,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정희는 영식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고마워해야죠. 하지만 영식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준호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준호가 마당을 청소하면서 집 구조를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님, 이 집 정말 잘 지으셨네요. 마당도 넓고 구조도 탄탄해 보이고. 준호가 청소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아. 영식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이런 단독주택 구하기 힘든데 정말 부러워요. 특히 이 위치면 나중에. 준호는 말을 멈추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영식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려던 거지?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제가 요리해드릴게요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요리에는 서툰 편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온 한우로 불고기를 만들고 신선한 채소들로 나물을 무쳤습니다. 와, 준호 요리도 이렇게 잘하다니. 정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배워서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앞으로 자주 와서 두 분 식사도 챙겨드리고 싶어요. 식사 중에 준호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건강은 어떤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세세하게 챙겼습니다. 정희는 그런 준호의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수진이가 바쁜 건 이해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두 분이 건강하셔야 수진이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잖아요. 영식은 조용히 식사하면서 준호의 말과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분명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과했습니다. 식사 후 준호는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정희는 감동받아 영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 씨가 이렇게 마음을 쓰는데 괜한 의심 아닌가요? 영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인생 경험이 알려주는 직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준호는 정원 일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심지어 울타리 수리까지 했습니다.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모습이 마치 완벽한 사위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봐야겠네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준호가 해가 질 무렵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정희는 영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준호 씨 보니까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하지만 영식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친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는 걸까? 그날 밤 영식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준호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분명 고마운 일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준호는 정말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들러서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화단 정리, 전구 교체, 심지어 고장난 수도꼭지까지 고쳐주었습니다. 정희는 점점 준호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정말 변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세심해졌어요. 정희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영식은 고개만 끄덕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변화가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특히 준호가 집 안팎을 돌아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재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정희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여보, 혼자 있을 텐데 괜찮겠어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다녀와. 영식은 아내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나간 지 30분쯤 지났을 때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갔어. 오후에 올 거야.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오늘은 마당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준호는 곧바로 작업복을 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영식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준호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도 수시로 집 구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쪽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식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예전부터 귀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조용한 오후였기에 준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형님. 네, 맞습니다. 장모님 댁땅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영식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준호가 누군가와 자신들 집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투자하시려는 그 구역이 바로 여기 근처라고요? 그럼 더 좋죠. 네, 상속만 확실히 받으면 투자금은 문제 없어요. 순간 영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속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준호가 자신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워낙 깐깐하셔서. 네, 하지만 장모님은 거의 넘어온 것 같아요. 계속 친절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친절과 효도가 연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땅만 손에 들어오면 개발 계획에 맞춰서. 네, 맞아요. 요즘 이 동네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하루빨리 정리해야죠. 영식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낸 집과 땅을, 그리고 자신들을 이용하려는 사위의 본 모습을 목격한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잘 보이도록 노력할게요. 특히 장모님 마음만 확실히 잡으면. 네, 그럼 이따가 또 연락드릴게요. 준호가 전화를 끊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식은 서둘러 원래 자리로 돌아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아버님, 거의 다 끝났어요. 준호가 밝게 외치며 다가왔습니다. 영식은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수고했네. 별 말씀을요. 앞으로도 자주 와서 이런 일들 도와드릴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식에게는 그 모든 친절이 가식으로 들렸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전화 내용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상속만 확실히 받으면. 장모님은 거의 넘어온 것 같아요. 아버님,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영식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준호는 1시간 더 머물다가 정희가 돌아오기 전에 떠났습니다.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내일 또 올게요. 준호가 떠난 후 영식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역시 내 촉이 맞았어. 저놈이 유산을 노리고 있는 거야. 저녁에 정희가 돌아왔을 때 영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통 준호의 전화 내용만 생각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 씨 왔다 갔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마당 정리해주고 갔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요즘 들어 더 자주 와주고. 정희는 준호를 칭찬했습니다. 영식은 아내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준호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희가 믿어줄까요? 아니면 자신을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날 밤 영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영식은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준호의 전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속만 확실히 받으면 투자금은 문제 없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영식의 모습을 보며 정희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응, 잠을 못 잤어. 영식은 대충 대답하며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볼까요? 아니야, 그냥 잠시 잠을 못 잔 거야. 정희는 영식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말해보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들은 준호의 전화 내용을 정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준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준호요? 무슨 얘기인데요? 그 친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닌 것 같아. 영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또 그런 말씀이에요? 준호가 얼마나 우리를 잘해주는데요. 어제 내가 병원에 간 사이에 영식은 준호의 전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속 얘기부터 땅값 상승, 투자 계획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보, 정말 그렇게 들었어요?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잘못 들었다고? 분명히 들었어. 상속만 확실히 받으면이라고 했다니까. 그래도 준호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요즘 얼마나 우리를 잘 챙겨주는데요. 정희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식은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정희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분명히 들었다고. 거짓말한다는 게 아니라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닐까 해서요. 준호가 누군가와 사업 얘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업 얘기라고 우리 집 땅을 두고 상속 얘기를 하는데 영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도 점점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당신 너무 의심만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준호가 우리 챙겨주는 게 고맙지 않아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다 계산해서 하는 일인데 증거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해요? 수진이 남편을 그렇게 의심하면 어떡해요? 영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들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왜 그런 얘기를 숨기고 전화로만 하겠어? 떳떳하면 당당하게 하지.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적인 전화일 수도 있고. 두 사람 사이에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만에 이렇게 큰 의견 차이를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후에 정희는 동네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습니다. 영식은 혼자 집에 남아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희마저 준호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나는 혼자가 되는 건가? 저녁 시간이 되어 정희가 돌아왔을 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희 친구들도 준호 얘기 많이 해요. 그렇게 효성 좋은 사위 흔하지 않다고.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식은 대답하지 않고 TV만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말이 더욱 그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닐까요? 준호도 우리를 위해서. 그만해. 영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정희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자꾸 나쁘게만 생각하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도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평소라면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식은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정의가 너무 순진한 건가?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두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뭐 할 계획이에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정원 일이나 좀 할까 해. 저는 마트에 좀 다녀올게요. 그래. 이런 식의 건조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40년 부부 생활에서 이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식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호 때문에 아내와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원에서 혼자 일하면서 영식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하지만 분명히 들었는데 정희도 마트에 가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준호의 그동안 행동을 보면 그런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준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정희도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희는 갈등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와 영식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함께 정원 일을 했을 텐데 오늘은 각자 다른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면 안 되죠. 부부가 이렇게 서로 등 돌리고 영식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좀 더 지켜보면 안 될까요? 준호의 진심이 뭔지.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준호는 변함없이 찾아와서 극진한 효도를 계속했습니다. 마당 청소부터 간단한 수리까지 마치 진짜 효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정희는 점점 더 준호에게 마음을 열어갔고 영식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더욱 답답해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준호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것을 보니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고 어눌했습니다. 어머나, 준호 술 마셨어?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회식이 있어서. 그런데 두 분 얼굴이 보고 싶어서 들렀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식은 준호의 상태를 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평소에 숨기고 있던 본심을 드러내기 쉽죠. 물 좀 먹을래? 정희가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정말 친어머니 같으세요.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식은 준호 맞은편에 앉아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평소의 공손한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준호,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는 게 좋겠어. 정희가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준호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였습니다. 영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준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자주 오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정희와 영식은 동시에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영식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부모님께 소홀하다고 항상 미안해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준호가 말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런 거짓말은 그만두겠습니다.
영식의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준호는 술기운에 거리낌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해서 전 어머님 땅 아니었으면 여기 들락날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님, 놀라실 것 없어요. 요즘 세상에 진짜 효도하는 사위가 어디 있겠어요? 다 계산이 있는 거죠. 준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영식은 분노가 치솟았지만 억지로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얘기냐? 거짓이라기보다는 투자죠, 투자. 나중에 받을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준호는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준호의 친절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준호가 영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안 온다고 뭐라 하지도 마세요. 제가 다 메꿔주고 있잖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야죠. 영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 자식이.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두 분 나이가 몇 살인데 이 큰 집에서 언제까지 사시겠어요? 나중에는 결국 수진이 앞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감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정말 순진하세요. 제가 조금만 잘해드려도 금세 좋아하시고. 준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가. 왜 화를 내세요? 솔직한 게 좋지 않나요? 어차피 우리끼리인데. 준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놈을 봤나? 영식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정희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허무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장인어른,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혈압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준호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했어. 영식은 준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제가 너무 솔직했나 보네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 집 문턱에 발을 들이지 마라. 그래도 어차피 수진이 아버지 장례식 때는 와야 하지 않겠어요? 준호의 마지막 말이 영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밀어내며 대문까지 끌고 갔습니다. 준호는 웃으면서 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장인어른, 현실을 인정하세요.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문이 닫힌 후 영식은 한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허무함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지켜온 가정이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집으로 돌아가니 정희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아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도 느꼈어요. 준호 씨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정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영식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딸이 우리를 버린 현실이 너무 아파서 그 거짓된 효도라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영식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기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야, 우린 이제 남의 기대에 흔들릴 나이가 아니야.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지켜야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여보. 이제 정말 우리끼리 살아요. 그날 밤 두 노인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호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오히려 더 확실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집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두 노인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간헐적으로 흐느끼는 소리를 냈고 영식은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사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마음 한구석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영식은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싶어서. 영식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준호를 믿으려고 했을까? 영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우리를 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딸이 안 와도 사위라도 와주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영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도 자신과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거짓된 효도라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거죠.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식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손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작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준호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찾아와 주는 게 고맙기도 했거든. 정말요? 응. 수진이가 안 오니까 그래도 사위라도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싶어서. 영식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 참 한심하죠? 이 나이에. 한심한 게 아니야. 외로웠던 거지. 영식의 목소리에도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각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부터 수진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글쎄, 결혼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 아니면 그 전부터였는지도 모르고. 제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수진이를 키우면서. 영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 그래도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건 너무 서운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지. 수진이에게 우리는 이미 과거야. 정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분노나 배신감이 아닌 깊은 슬픔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혼자인 건가요? 영식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 맞아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네요. 정희도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영식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정말 결심하자.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지키는 거야. 어떻게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는 얘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충분히 늙었잖아요. 남 눈치 볼 나이는 지났어요. 그리고 영식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재산 문제도 확실히 정리하자. 무슨 뜻이에요? 준호 같은 놈들이 또 나타날 수 있잖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야. 정희는 남편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사회에 환원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래. 병원이나 장학재단 같은 곳에 기부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우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할 수 없을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어차피 수진이는 관심도 없는데 이상한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것보다는. 맞아.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는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정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야.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집과 땅을 어떻게 처리할지, 언제쯤 법적 절차를 밟을지 차근차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한테는 미리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어차피 관심도 없는데. 영식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딸인데. 정희야, 수진이가 언제 우리에게 관심을 보였어? 명절에 와서도 빨리 가려고만 했잖아. 정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식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현실을 받아들이자. 수진이에게는 이미 자신의 삶이 있고 우리는 그 삶에 포함되지 않아. 마음이 아프지만 인정해야겠네요. 밤이 더욱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서로에게 서운했던 것들도 다 얘기해요.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이 기회에 다 털어버리자. 두 사람은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작은 서운함들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영식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뭐가요? 오늘 내 편이 되어줘서. 그리고 40년 동안 함께 살아줘서. 정희도 남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제 정말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두 노인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오히려 더 확실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식과 정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재산 기부에 관한 법적 절차를 문의했고 신뢰할 만한 병원과 장학재단도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준호한테 확실히 말해줘야겠어요. 정희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저놈이 또 나타나기 전에 미리 선수를 쳐야 해. 영식도 동의했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에 술 취한 모습과는 달리 말끔한 차림으로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는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영식과 정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준호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앉아. 영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희가 먼저 차를 내어주고 안부를 물었을 텐데 오늘은 두 사람 모두 딱딱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난번에 말을 잘못했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을 잘못했다고? 영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솔직했지.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한 말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술을 마셔서 헛소리를. 헛소리?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술이 깨면 거짓말이 되는 건가?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한 정희의 날카로운 말투에 놀랐습니다. 어머님,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해? 영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땅 아니었으면 여기 들락날락하지도 않았다고 한 말 말이야. 영식은 그날 밤 준호가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변명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정말 술 때문에. 준호 씨, 정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우리도 바보가 아니야. 어머님, 진심을 말해. 정말 우리를 부모처럼 생각해서 온 건가?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영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앞으로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들어. 영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이미 사회 환원하기로 결정했네. 정의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요? 병원과 장학재단에 기부할 거야.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끝났네. 영식이 추가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헛수고한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헛수고? 정의가 반문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가식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영식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요. 준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정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투자였군요.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 공짜로 효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준호는 자포자기하며 소리쳤습니다. 영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얻은 건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네. 무너지기는요. 제 계획이 완벽했는데 당신들이 망친 거잖아요. 준호는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탐욕과 계산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완벽한 계획? 정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두 분 나이가 얼마나 됐는데요. 몇 년만 더 버티면 이 땅은 자동으로. 입 닥쳐. 영식이 소리쳤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수진이는 관심도 없고 결국 사위인 제가 다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고요. 정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악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동안 자신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부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준호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우리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처분하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영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준호는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진이한테 말해보세요. 아버지가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 준호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말해봐. 영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할 건 너야. 정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추악한 모습을 수진이가 알면 어떨까? 준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본성이 수진에게 알려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라도 이의 제기를. 마음대로 해봐. 영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욕설을 퍼부으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집센 늙은이들, 진짜 후회하게 해드릴 거예요. 나가. 영식이 대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독서를 계속 퍼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진이한테는 다 말할 거예요. 아버지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영식과 정희는 준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네. 영식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끝났어요. 정희도 동의했습니다. 비로소 두 노인은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침묵이 아닌 평온하고 깨끗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영식과 정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결국 잘 해낸 거죠?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겠지. 영식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과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수진이가 우리를 찾아온다면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되고, 안 온다면 그것도 수진이의 선택이야. 영식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아닌 담담한 수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흙을 만지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배추들이 더욱 푸르게 자라고 있었고 파도 싱싱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보, 이 배추들 언제 수확할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유난히 잘 자랐네. 영식이 배추잎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동네 분들께도 나눠드리고 우리끼리 김장도 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김장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둘이서 먹을 만큼만 담그자. 두 사람은 소박한 일상의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영식과 정희는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 그런데 변호사 선생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신다고 했어. 최종 서류 확인하고 절차 마무리하실 거야. 그럼 정말로 모든 게 정리되는 거네요. 그 이후에는 아무도 우리 재산 때문에 접근하지 않을 거야. 정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40년 부부 생활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화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글쎄, 정원 일 더 열심히 하고, 책도 읽고,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평범한 일상이면 충분해. 저도 그래요. 복잡한 건 싫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맞아. 이제 우리 나이에 무슨 큰 욕심이 있겠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최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식과 정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참 예쁘네요. 정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걸 보며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맞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지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라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수진이 일은 정말 아쉽지 않아요?
정희가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영식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쉽긴 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수진이에게도 자신의 인생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끔은 그리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끼리 추억 얘기나 하자. 수진이 어릴 때 얘기 말이야. 정희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죠. 수진이가 뛰어다니고 웃고. 맞아.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충분해.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침실로 향하면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가 참 평온했어요. 나도 그래. 오랜만에 마음이 이렇게 편했어. 이제 매일 이렇게 살 수 있겠네요. 그래야지.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영식은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갑자기 뭐가요? 함께 있어줘서. 그리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줘서. 정희도 남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준호 씨한테 계속 속았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서로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네, 여보. 앞으로 계속 함께 해요. 그날 밤 두 노인은 정말 오랜만에 깊고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와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집과 땅은 두 사람이 생존해 있는 동안 사용하고 사후에는 지정된 병원과 장학재단으로 이전되도록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변호사가 떠난 후 정희가 말했습니다. 응, 이제 진짜 자유야. 그 후로 영식과 정희는 진정한 의미의 노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는 소박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날 때면 서로 위로해 주었고 외로움이 느껴질 때면 더욱 가까이 다가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정원 한쪽에 있는 오래된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죠? 정희가 남편의 팔을 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영식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노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서로가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따뜻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